자,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저희 1학기 때 배운 나머지 정리죠.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면 그때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면 몫은 옆에다가 곱해줘야 되고 qx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다가 더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더해 주셔야 되고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일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r이라고만 적으셔도 괜찮아요. x가 들어가는 식이 아니니까 x는 빼고 r이라고 적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요 앞에를 a로 묶어보면 여기는 x가 될 거고, 다시 전개했을 때 b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a분의 b 이렇게 되는 게 맞고요. qx 플러스 r 이렇게 칩시다. 저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우리는 이 r을 찾고 싶은 거거든요. 요 r을 찾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 없는 요 qx를 날려버린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qx를 어떻게 날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qx 앞에 곱해져 있는 얘를 몇으로 만들면 얘를 0으로 만들면 qx가 날아가는 거죠. 해서 양변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 주시면 여기는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건 r만 들어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r을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문제 풀 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그 말이 적혀 있어요.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기 전에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므로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웬만하면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문제에서 학생들 조금만 연습하면 대부분 다 비슷한 답을 적을 텐데 요런 걸 살려주는 게 디테일일 것 같아요. 항등식이므로 x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라고 적고 마지막으로 요 얘기를 여기다가 가져와서 적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죠. 자, 두 번째 문제 풀 때는 먼저 좌표 평원에다가 A점과 B점을 찍어주세요. 약간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두 점을 찍으시면 되고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적을게요. 이때 요 A점이 여러분 요 A점이 x1, y1이잖아요. 요 좌표 값은 여기 옆에다가 적지 마시고 요렇게 내려서 x축에 x1 그리고 요렇게 옆으로 점선해서 y축에 y1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b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b도 요렇게 내려서 x2 요렇게 옆으로 가셔서 y2 요렇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찾는 게 뭐 찾는 겁니까? 요거 빨간 거 길이 찾으셔야겠죠? 빨간 거 길이. 빨간 거 길이 어떻게 찾냐면 요게 비스듬한 사선이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건데 요렇게 가로로 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요 가로 길이가 요 길이랑 똑같을 거고 그럼 요 차이는 어떻게 구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높이 어떻게 구해요? 높은 높이에서 낮은 높이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y2에서 y1 뺀 거다. 근데 여기서도 디테일 한번 잡으시려면 여기에 절대값 쳐주시면 좋아요. 절대값 쳐주시면 좋아요. 절대값 왜 쳐요? 라고 얘기를 하면 x1과 x2 중에 누가 더 큰 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혹시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면 이상하잖아. 길이가 막 음수 나오면 이상하잖아. 해서 절대값 씌워준다 라고 보면 되고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생각이 나면 적으시면 좋고 나는 저거까지 쓰니까 막 머리 아프고 잘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알파벳도 하나 잡을까요? 여기 C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B의 제곱은 AC의 제곱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되고, 그럼 AC는 제곱하면, 저 길이 제곱하면 x2 마이너스 x1의 전체 제곱이고요. BC 제곱은 y2 마이너스 y1의 전체 제곱이겠지요. 그러므로 AB는 요 제곱을 이렇게 만들려면 양면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루트 씌우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로 갑시다. 먼저 요 얘기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fx랑 g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저 3개만 대입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여기다가 3 대입하시면 안 돼요. 근데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래. 얘네 둘이 같은 함수래. 식이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같은 함수일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같은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인형 포장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포장하나 내 옆에 있는 충현쌤이 포장을 하나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잖아. 그럼 뭐 같은 사람이지. 인형 포장하는 아저씨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역할만 해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같은 결과물이 도출된다면 우리는 그걸 같은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f에다가 0을 넣었을 때랑 g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f에다가 1 넣었을 때랑 g에다가 1 넣었을 때 같아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직접 넣어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 교과서에는 표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해서 표도 한번 그리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표까지 한번 그려보시도록 합시다. 엄마야. 자, 네 번째 문제 보시면 문제 잘못 적었다. 플러스 3x 플러스 자,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적혀 있는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참 많이 하는 얘기죠. 부등식을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 함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다가 y는을 붙여서 이렇게 생긴 노란 함수가 여기 앞에다가 y는을 붙여서 이렇게 생긴 노란 함수보다 뭐하다? 크다. 그리고 거기 문제 앞에 적혀있죠? 모든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크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해? 이걸 다른 말로 항상 크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는 상수함수죠. 어떻게 생겼어? 높이 0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긋는 y는 0이라는 함수고 얘는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니 위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근데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사실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요게가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2차 함수는 항상 x축보다 높다고 보실 수는 없죠.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 높아요 라는 함수를 그려내시려면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함수가 이렇게 생기셔야겠지.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냐? 교점 빵개, 교점이 없네 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교점이 없으면 뭐가 없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네 로 가셔야 되고, 실근이 안 나온다고? 그럼 판별식이 0이네. 요 순서로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두 함수를 같다라고 연립해 줍니다. 여러분은 거기 시험지에다가 두 함수를 연립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연립하면 이렇게 되죠. 두 개 같다라고 하시면 연립하는 식이에요. 이게 교점 찾는 식인데 지금 보시듯이 교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까요? 짝수 판별식 쓰면 절반 나눈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 전기하셨을 때 k제곱 플러스 5k 혼자 이상한 생각했네. 9에서 5 빼니까 4죠? 해서 인수분해해서 범위 찾아보시면 k는 몇과 몇 사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 사이. 이렇게 k값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적자. 여기는 x1, y1이고요. 여기는 x2, y2고요. 그리고 C는 x3, y3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교과서에 보시면 그런 말이 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 적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무게중심이라는 게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묻는 건 그겁니다. 너 중선 알아? 라고 묻고 싶어요.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맞은편의 변에 있는 대변이라고 하죠. 대변의 중점, 여기를 중점 M이라고 찍을게요. 길이 이렇게 갖다 하시고 요렇게 이은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이 중선을 2대 1로 나누는 점을 저희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좌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중점 좌표를 x', y'이라고 하셨을 때 중점 어떻게 계산해요? 얘랑 얘 더해서 반 나누잖아. 그러니까 x'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x2 플러스 x3고요. y'이라고 하는 애는 2분의 y2 플러스 y3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G의 좌표는 x, y라고 잡겠대요. 근데 요 x라는 애를 보시면 요 무게중심의 x좌표는 얘랑 얘를 2대1로 내분하잖니. x', y'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3분의 x 더하기 2x 프라임이죠. 아, 여기 x1이구나. x1 더하기 2x 프라임. 그럼 여기 x'에다가 아까 계산해 놓은 요 숫자 갖다 집어넣으시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계산되실 거고 y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y는 무게중심의 y 값은 2대1로 내분하시는 거죠. 3분의
y1 더하기 2y 프라임 이렇게 계산되시겠네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럼으로 적고 g 무게중심의 좌표는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예쁘게 이렇게 적어주고 끝내자. 이번에 시험이 조금 다산고 시험이 변별력이 없었다 보니까 점수대가 한 구간에 좀 많이 몰려있을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로 어쩌면 1점 차이로 되게 그런 걸 가려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한 수행평가에서는 1점도 안 깎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침착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또 증명 문제가 2개 나왔는데 더워. 사실 이 문제나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방식이 훨씬 쉽거든요. 내가 훨씬 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교과서 방식 그대로 따를게요. 네.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그 채점하시는 분의 채점 평가 요소랑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채점하시는 분 그대로 따를게요. 괜히 둘 다 보여주면 더 헷갈리겠지? 그래, 한 가지만 완벽하게 연습해서 가. 자, 어쨌든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원이 서로 접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교점이 생기겠죠? 여기서 교점 발생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해야 되고 같다라고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가 2차식이라.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럼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지. 예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시겠다. 근데 지금 보시면 교점이 몇 개 나오니?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해서 이 2차 방정식이죠? 근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되고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 제 생각에 교과서에는 그냥 판별식 쓰긴 했는데 짝수 판별식 쓴다고 감점당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절반 나눠서 제곱하면 mn의 전체 제곱 빼기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2는 0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 한번 해볼게요.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m제곱 r제곱 나 뭐 안 했지? 이거 r제곱 플러스 r제곱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은 거 얘랑 날라가실 것 같고 우리 뭐 찾는 거지? 그러면 요 식에서 n제곱만 반대로 넘겨보시면 n제곱은 m제곱 r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r제곱으로 묶어보시면 얘는 r제곱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보시면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r의 제곱은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땡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요 n 대신에 저기 처음식 n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AB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세요인데 부등식 증명할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빼기 하라 그랬죠. 자, 오늘 간만에 강조 한번 다시 합시다. 넘겼다 하는 순간에 점수는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거 넘겼어요. 이거 넘기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됐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줄에 요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순간 점수는 반토막 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뺐다 라고 적으세요. 그럼 통분을 해보시면 2분의 a-2루트 ab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좀 꼼꼼하게 나는 자세하게 적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a가 루트 a의 전체 제곱이고 그럼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므로 2분의 완전 제곱식이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러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 숫자가 뭔지는 몰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 어쨌든 얘를 제곱했을 때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양수 또는 0이 돼야 되죠. 여러분 지금 이거 증명할 때 부등식은 여기서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만. 이 위에 첫 번째 줄에 부등호 달려있으면 난리 나는 거야. 네, 따라서 두 개를 뺀 값이 0보다 컸으므로 왼쪽 게 더 큰 거죠? 크거나 같은 거죠? 따라서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까지만 적어도 틀리진 않았는데 지금 교과서 증명하는 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단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하는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적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안 적으면 괜히 꼬투리 잡아 깔 것 같으니까 꼭 적으세요. 얘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0 되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죠. 네, 그래서 단 등호는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까지 말을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지울게요. 이것도 다음 것도 지금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할 건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교과서랑 똑같이 할게요, 저는. 자, 교과서랑 똑같이 해보시면 L과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이고 얘네 두 개가 서로 수직한데 해서 제가 직각으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플러스 n.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m'x n' 요 정도까지 식 적어두시고. 그런데 제가 저 도형들을 평행이동할 겁니다. 제가 얘를 쭉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어떻게 평행이동할 거냐면 원점을 지날 수 있게 그릴게요. 그럼 이거 평행하겠죠? 이렇게 평행하겠죠? 그랬을 때 제가 만약에 얘를 L1이라고 부른다면 얘는 원점 지나가니까 이제 뒤에 상수항이 안 달려 있겠죠? 상수항 날아가고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똑같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얘도 쭉 아래로 끌고 내려와서 이렇게 지나가게 바꿉니다. 이렇게 지나가게 바꿔요. 얘를 L2라고 하면 얘 식은 Y는 m'x 여기까지 적으실 수 있겠죠? 아 근데 나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진짜 하나도 안 평행하게 그렸는데? 에이 대충 살아. 대충 살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얘랑 얘랑 동위각이잖아. 동위각이니까 여기도 직각일 거고 얘랑 얘랑 동위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겠지? 제가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얘네가 직각이 아니게 되진 않거든요. 무조건 직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요거 증명하실 때 여러분들은 계속 그림을 그려두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시험에서 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놓고 푸시는 거예요. 나만 지우는 거야, 나만. 저만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 세로로 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세로선은 사실 아무거나 잡아도 되긴 하거든. A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1이라고 예시를 들게.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럼 요 빨간색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값이 1인 거지. 그럼 요 점을 보시면 요 점 좌표를 내가 몇 컴마 몇 이렇게 적을 때 X좌표는 무조건 1인 거지. Y좌표는 함수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1,m 여기가. 그럼 여기는 1,m 이렇게 되시겠네요. 됐나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OPQ라고 했을 때 그러면 OP의 길이는 우리 아까 앞에서 증명한 거 있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거 써서 길이 구해줄 수 있죠? 1 더하기 m제곱. OQ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마지막으로 PQ 길이는 PQ는 어차피 X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 차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PQ 길이는 m에서 m 프라임 뺀 거 이렇게 되시겠네요. 근데 요걸 세 변으로 하는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직각이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m는 마이너스 1일 것이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요 P라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반대로 뒤집으면 일단 그림부터 되게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요걸 반대로 넘어가면 한 요쯤에 찍힐 텐데 여기에 찍힐 텐데 여러분 그림에 이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길이가 같을 것이고 직각일 것이다. 요 말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얘를 P' 좌표를 X', Y'이라고 하자.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아마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착실히 하신 학생들은 별 어려움 없게 증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평소에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럼 노란색은 흰색이랑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죠.
기울기가 수직이 된다.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그럼 노란색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노란 기울기 구해보면 x 마이너스 x 프라임 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절로 곱하시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은 x 프라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시겠죠. 프라임 없는 것끼리 정리하시면 x 더하기 y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다. 이 정도 적으실 수 있고, 두 번째, 요 파란 점을 보시면 얘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중점이거든요. 그럼 여기 중점 좌표를 구해보시면 2분의 더해서 반 나눠야 되죠. x 더하기 x 프라임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되실 거고, 근데 요 파란 점이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x에다가 대입하자고요. 대입해보시면 2분의 x 더하기 x 프라임은 2분의 y 더하기 y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죠. 양변에 2 곱해서 약분시키고, 이번에도 x, y가 프라임 없는 것끼리 넘어가고, 그리고 프라임 있는 것끼리 이렇게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두식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x는 x 프라임은 y고 y 프라임은 x고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그러므로 p 프라임의 좌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니까 p 프라임은 y, x가 된다. y는 x 대칭하면 자리 바꾸는 거죠. 자리 바꾼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명제 증명 하나 하시는데, 대우를 이용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먼저 적으세요.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라고 하시고,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홀수이면 n 제곱도 홀수이다 가 주어진 명제의 대우죠. 이 얘기를 한번 적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대우는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 n이 홀수를 했잖아. 그럼 홀수를 식으로 적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짝수가 더 쉬운데 짝수식으로 어떻게 적어요? 짝수는 다 2의 배수죠. 그래서 2k라고 보통 짝수를 적습니다. 그럼 홀수는요, 짝수랑 차이가 나는 수니까 여기서 빼기 1이라고 잡아주세요. 지금 교과서에 보시면 2k 플러스 1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빼기 1로 하시는 게 훨씬 좋다고 보십니다. 왜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숫자 대입해서 홀수 만들 때 홀수가 1, 3, 5, 7, 9 이렇게 가잖아. 그럼 요걸 1 만들려면 k에 몇 넣어야 돼? k에 1을 넣었을 때 1 되고, k에 2 넣었을 때 3 되고, k에 3 넣었을 때 5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뭐라고 꼭 적어주셔야 되냐면, k는 자연수를 대입하면 된다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 이 말 없으면 굉장히 큰일 나요. k는 자연수. k의 자연수 1, 2, 3, 4, 5, 6, 7, 8 대입하면 홀수들이 나온다. 제가 이거는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거 좀 별로고 이렇게 적는 걸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교과서처럼 이렇게 적어버리시게 되면 첫 번째 홀수인 1을 만들 때 k에다가 몇 집어넣어야 돼? k에다가 0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k는 0 또는 자연수 이렇게 적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짜치는데 왜 이렇게 적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주황색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이런다고 해서 감점시키면 그 사람 수학 선생님 아니에요. 국어 선생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자. 우리는 n제곱 물어봤으니까 2k-1을 제곱하셔야겠죠? 완전 제곱식 계산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두 개를 2로 묶으면
아, 이래서 플러스 1로 잡았구나. 느낌은 든다. 이거 이렇게 딱 했을 때, 요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짝수죠. 그럼 지금 현재 이 형태가 짝수의 1을 더한 거잖아. 그래서 다시 홀수가 되거든. 그래서 얘도 홀수네요가 되거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 결을 맞추고 싶었구나. 아까는 홀수가 빼기 1이랬는데 왜 플러스 1로 해요? 그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여기도 플러스로 했구나. 교과서 따라하는 게 역시 최고네요. 예, 교과서처럼 플러스 1로 해서 K는 자연수 또는 0이라고 적으시고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 말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요 말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므로 본래 명제도 참이다 라는 얘기 꼭 적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막 아싸 다 풀었다 이런 기분에 막 홀라당 하시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적고 마무리합시다.